지난번 영상에서는 내면세계, 즉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선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 연사이자 작가인 앤드류 매튜스의 목표가 있거든 이미 성취된 것처럼 무의식에 새겨라, 이미 이뤄졌다고 상상하는 사이 내면의 마음은 마지막 결과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라는 말로 끝마쳤는데요. 비슷한 말로 의식 지도를 만들어낸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사람은 힘의 근원이 자신의 외부에 놓여 있다고 믿음으로써 무력하고 취약해지며 따라서 방어적이고 소유욕을 갖게 된다. 참된 성공이 기원하는 곳은 외부 환경에서 독립한 내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리법칙을 다루는 물리학자들, 세계적인 영적 스승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현실에서 창조해내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위대한 발견과 발명을 통해 인류를 발전시킨 천재들까지,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내면의 힘에 대해 강조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알듯말듯한 말장난 같은 말들이 쉽게 이해되는 분들도 있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인공적인 것들, 예를 들어 구름 높이까지 닿는 고층 빌딩, 클릭 몇 번으로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폰,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철 덩어리인 비행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 지금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버려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기적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한 것들은 물질 세상에서 실제로 존재하기 이전에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상상력의 형태로 먼저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의 근원이 인간 내면임을 알아챈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내면의 힘을 언급하고 강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면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함과 비범함을 구분짓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가 잠에 들 때입니다. 의식은 잠들지만 무의식은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죠. 인간의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 해석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여겨 항상 꿈을 분석하고 들여다봤으며,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심리학자 칼 융 또한 꿈은 정신적으로 불균형한 부분을 찾아내거나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할 부분을 예측하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들이나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역사적인 창조물들, 그리고 누군가가 해낸 위대한 성취가 꿈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 법한 인물들과 사건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들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비틀즈를 아실 겁니다. 비틀즈의 베이시스트이자 피아니스트, 리드 보컬 겸 작곡가, 대중음악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한 명인 폴 맥카트니는 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I had a dream in the 60s where my mum, who died, came to me in the dream and was reassuring me, saying, "It's going to be okay. Just let it be." And I went, oh. I felt so sort of great and like, oh boy, it's going to be great, you know. She gave me the positive word. So I woke up and I went, what was that? What did she say? Let it be.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던 그의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왔고, 그녀는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Let it be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꿈속 어머니가 들려준 한마디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아는 Let it be라는 명곡이 탄생한 셈이죠. 또한 그는 자신이 만든 음악의 멜로디들도 꿈에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I dreamed it. So, you know, I just woke up one morning, what is that? When you dreamed it, could you hear the chords as well as the melody? And Which is the key things to the harmony, aren't they? yeah, I don't know how they came. I don't think I dreamed. Oh yeah, that's F sharp minor seventh. 이뿐만일까요? 근데 이 간절히 바라면 초자연적인 힘이 도와준다고.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하루 종일 씨름밖에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오로지 씨름. 자기 전에도 상상하고 꿈속에서 연습하다가 내가 들배지기를 잘했는데 갑자기 내 오른쪽 배지기처럼 이렇게 넘기는. 내가 씨름을 10년 하면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꿈에서 깼는데 하루 연습하라고 와가지고 그걸 해봤더니
다 넘어지는 거야. 아, 그게 되는 거지. 그 기술이 되는 거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기술인데. 그리고 89년도에 이만기 선배님하고 차판 그 이길 때 그 기술로 이겼어. 진짜 배기로. 그래서 간절히 바라니까 꿈속에서 그렇게 기술을 알려준 기술 거네. 하나를 주더라고. 야.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천재 영화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어낸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인데 이 역시 놀란 감독이 16살 때 꾼 자각몽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10년 동안 시나리오를 다듬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꿈이라는 초현실의 현실화에 평생을 몰두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작품을 손으로 그린 꿈사진이라고 할 만큼 꿈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택할 수 있다면 하루에 2시간만 활동하고 나머지 22시간은 꿈속에서 보내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또한 학교에서 화학 시간에 열심히 외우던 주기율표를 기억하시나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 과학자 멘델레예프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소들 사이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멘델레예프는 연구를 하다가 깜빡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원소들이 위치해 있는 표를 보게 됐고 잠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본 것을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주기율표입니다. 이러한 발견과 영감들은 무의식이 활발히 활동하는 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흔히 머리를 싸매고 고뇌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편하게 산책하거나 휴식 중일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의식을 조금 내려놓은 느슨한 상태라는 것이죠. 다음은 20세기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니콜라 테슬라 평전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내 회상 속에 항상 떠오르는 어느 날 오후 나는 친구와 공원을 걸으며 시를 읊고 있었다. 당시 난 책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는데 그중 하나가 괴테의 파우스트였다. 해가 질 무렵 내게 멋진 구절이 떠올랐다. 빛이 물러가고 힘든 하루가 끝난다. 저편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이 서둘러 탐구된다. 아, 나를 땅에서 들어올릴 날개가 없으니 그 자취를 뒤쫓아 어찌 날아가리요. 비록 그 광채는 이제 사라지지만 빛나는 꿈이여. 아, 내 몸을 들어올릴 날개의 도움 없이 내 마음을 들어올릴 날개를 내게 줄 수 있으려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물러가고 달려오는 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날개 등 괴테가 사용한 이미지를 통해 테슬라는 모터 속에 회전하는 자기장을 쓴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꿀 만큼 혁명적인 전기에 관한 착상이 시를 읊다가 떠올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생각해낸 뉴턴은 어떻고,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라는 왕의 지시를 받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여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는 또 어떤가요? 이들이 의식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잠시 휴식할 때 어디선가 해답이나 아이디어가 번뜩 하고 찾아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근원은 대체 무엇이며 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게 된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꿈 이야기부터 여러 일화들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100%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그들 자신만이 알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발견과 영감에 대한 이야기는 교묘하게 다른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각색된 것일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꿈이 항상 명확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이 전부 해결해줄 수 있는 만능 열쇠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내면 깊은 곳에 창조하거나 발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노트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세상의 외형적인 모습들만 추구한다. 사람들 내면 속의 영혼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망각하고 있다. 이는 개인에게 적용되거나 약간의 군중에게도 적용이 된다. 문제들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는 것은 나에게 일종의 신에 대한 맹세에 속한다. 나의 의식의 내면 깊은 곳에 대답이 존재했고 난 그걸 찾아야만 했다.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어떤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상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 신념이 예술, 과학 또는 어떤 다른 것에 있다고 해도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 힘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힘은 인간 자체가 평화롭게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많은 일화들과 예시들에서 얻을 수 있는 명확한 힌트가 있습니다. 최고의 씨름 선수가 되던 천재 발명가가 되던 중력을 발견하던 최고의 뮤지션이 되던 명작을 만들던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알고자, 얻고자,
창조하고자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강력한 열망 덕분에 그들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찾아오는 영감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과 의식의 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갈 때 무의식이 의식에게 항상 자신의 메시지를 올려보내준다 라고 말했고, 몰입의 저자인 칙센트미하이는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을 이뤄 최소 에너지만으로 모든 작업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몰하일체를 경험하면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열망을 가졌는지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하고 이를 통해 의식과 무의식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또한 얼마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할까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외부 세계에서 주입된 생각을 내가 스스로 원해서 생각했다고 굳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 당신의 열정을 쫓아라, 네 자신을 믿어라와 같은 말들이 뜬구름 잡는 듯 하면서 무책임하게 들리지만 어쩌면 그들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스티브 잡스는 직관에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경영자들 중 45%는 사실적인 수치보다는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관은 본능, 제6의 감각, 내면의 알미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직관은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사회가 될수록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것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죠.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CEO들이 직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내면의 암, 직관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갖고 그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직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직관은 쉽게 말해 선험적 지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일이 잘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들을 모두 직관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관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등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지를 노트에 적어놓고 그것을 떠올리며 내 마음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던져주고 있는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직관력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어쩌면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까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다면 자기 자신이 그것에 끌리는 것이고, 기분이 좋지 않다면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성한 힘과 통하며 영혼의 안내자이기도 한 직관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직관과 영감은 사람과 비슷해서 자신을 알아차려주고 반겨주면 반겨줄수록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 감독, 예술가, 발명가, 작가들이 천재적인 창조물이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두뇌를 신성한 힘과 통하는 수신기로 믿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자연을 제외한 외부 세계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른 누군가의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원인 내면 세계일까요? 그 근원으로부터 생겨난 외부 세계일까요? 이 그림처럼 세상의 그림자만 보면서 그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상에 소개된 인물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꿈을 통해 한 신기한 경험이나 내면의 목소리인 직관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